펑 하고 바닷속에서 폭발하면 상식적으로 물기둥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함장의 바다 지금 출항합니다. 다른 말 하기 전에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엄청난 높이의 물기둥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러한 물기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밤이니까 본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군함은 변시병이 당직을 씁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까지 5내지 8초 걸립니다. 긴 경우는 12초도 걸려요. 붕! 이걸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천안함에 아무도.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변시병도 쓰러졌고 그러니까 볼 시간이 없었답니다. 여기서 거리가 30m입니다. 쾅! 폭발하면 0.1초 만에 귀에 들어오잖아요. 꽝 소리가. 사람은 고개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그럼 뒤로 돌아보면 그때부터 물기둥이 쭉 올라와야 됩니다. 이 사이에 얼마든지 봅니다. 그리고 어뢰 폭발인 경우에는 폭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배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하부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폭발력이 위로 치고 올라가는데 토막이 나고 난 이후에 무게 중심의 변화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20초, 30초? 그것이 지나야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쓰러지기 때문에 물기둥을 못 봤다는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100m 이상의 물기둥이 치솟아 올랐다고 하면 결국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 밑으로 떨어지죠, 다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그 밑에서 생존해 있었던 군인들이요. 얼굴에 물방울이 튀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또 이야기인데 예. 정말 진실이라면 사실은 100m나 높이 치솟았던 물기둥에 의해서 얼굴에 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물에 한참 갇혀 있어서 몇 번 물을 먹어야 될 정도의 상황인 거죠. 이분들 엄청난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가져와서 물기둥의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그 물은 어디로 갔냐는 등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당시 국방부는 핵심을 짚지 못하고 변명한답시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좌연 견시병은 선체가 위로 들리면서 뒤로 넘어졌고 몸이 1m 정도 뜯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오금을 난간에 부딪혔다. 곧이어 함수가 우연으로 기울어 공황 상태에 빠졌다. 좌연 견시병은 폭발 지점인 가스터빈실로부터 20여 미터의 격대 물기둥의 가장자리에 위치했고 천안함은 폭발 시 북서 방향으로 이동한 반면 물기둥은 북동 방향으로 날렸다. 함수가 우연으로 전도되면서 견시대 난간이 지붕 역할을 해줘서 직접 물벼락을 맞지 않고 얼굴에 물방울 정도만 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다 하지 못한 말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영상과 같이 어뢰로 물기둥이 생겨도 특정 구역에만 닿을 뿐 떨어지진 않습니다. 또한 선체 길이만큼의 폭을 가진 물기둥이 발생했으나 물기둥이 바람에 날려서 좌연 견시데크에 닿거나 떨어지진 않았죠. 게다가 천안함의 폭침 위치에서 폭 20m에서 30m의 물기둥이 생겨도 견시데크에는 닿지 않습니다. 신상철 씨의 거짓말과 달리 어뢰 폭발 즉시 배가 들어 올려지며 곧장 쓰러집니다. 천안함은 함수가 넘어간 상태에서 한쪽 견시데크 난간이 지붕으로 돼 있고 반대편엔 함교가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나마 넘어온 물도 뒤집어 쓸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시 우연 데크는 허벅지까지, 좌연 데크는 발목까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었던 백령도의 해병대 초병의 경우는 높이 100m, 폭 20에서 30m의 백색 섬광을 수초간 목격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섬광이 아닌 물기둥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섬광의 지속 시간은 훨씬 짧습니다. 다른 것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장의 바다 입항하겠습니다.